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박수 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빨리 쳐야 여러분, 끝납니다. 진짜 언니들 산발이 인사드립니다. 저 윤자경이고요. 인사하시죠? 네, 서로 규사감입니다. 네, 박군입니다. 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산발이는 제가 뻔뻔함 담당이고요. 그리고 우리 깔아주기 담당 우리 박군. 그리고 이제 큐사감님은 가끔씩은 러블리 담당이었다가 주로 잔소리죠, 주로. 그래서 꾸중 담당 좋습니다. 이시죠.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모였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두 분의 막강 컨셉이죠. 언니들과 옷 입기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 얘기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좀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시간 되면 이제 저는 입을 거의 다물고 두 분의 우리 전문가께서 여러 얘기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어디 그 TPO 중에 플레이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뭘 다룰 거냐면요. 공연장하고 예식장. 사실 요새 공연장은 그래도 공연이 띄어쓰기가 아니라 띄어앉기죠. 좋네요. 띄어쓰기로 해서 그래도 이제 좀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하니까 좀 여기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제가 근래에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게 예식장이네요. 그렇죠. 이 와중에도 근데 와달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50명으로 제한하고 이래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는 말고 방명록 쓰고 부조금 내고 가달라는.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뉘앙스. 하객은 50명 제한인데 식당을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불공평이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축의금 좀 내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은 답례품을 드릴 테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뀌어야 돼요, 우리 결혼식. 저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톡상에서 돈이 오갈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받고 나서 참 안 보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결혼식 얘기 좋자고 해놓고 또 갑자기 욱해서 바꿔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가 또 잠시 욱했네요. 네. 우리 이제 클래식 공연장 저도 이제 근래는 좀 못 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공연장 하면은 클래식 공연장도 있지만 또 뮤지컬도 있고 팝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그렇죠. 여러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분위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공연장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페라를 모처럼 보러 간다든가 어떻게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가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공연 문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입고 가면 되냐고. 정말 물어보시는 분이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네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원래 이제 클래식이 시작된 게 유럽에서 원래 대중한테 공개 콘서트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살롱 콘서트였죠. 이제 예를 들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궁중에서 음악을 했고 귀족들이 백작들이 누구를 후원을 해서 연주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살롱 음악회를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부르주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귀족은 아니지만 자기도 귀족 같은 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음악회를 가보고 싶고 이런 이제 욕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대중음악회로 확장이 돼서 큰 공연장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공연장을 지으면서 첫 번째 목적은 결국은 음악회를 들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귀족들이 사실은 본인들을 뽐내러 공연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면 오페라 갸르니에라고 이게 이제 파리 오페라 지금 발레단이 쓰고 있는 거기에 가면 이제 갸르니에라는 건축가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출이 돼서 그 파리 중앙에 굉장히 멋진 공연장을 지었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 공연장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면 방사선으로 막 그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오페라 거리만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 얘기만 듣다가 처음 가서 진짜 확인하러 갔었는데 진짜 그 거리만 딱 가로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 공모하고 자기가 건축할 때 조건을 봤을 때 자기 그 극장이 잘 보이게끔 가로수를 안 심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로수 때문에 그게 네, 들 보일까 보일까 봐. 그래서 그게 어떤 원형이 돼서 그 후에 그 세계 각국의 유명 오래된 극장들을 가면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고 그 전형적인 오페라 극장 원형이 거기서 완성이 됐는데 빨간 카페트를 쓴 이유가 그 여인 귀족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살색이 가장 여자의 살색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배경으로 레드 카펫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페라가 오픈하거나 음악회가 열리면 귀족 아가씨들이 드레스를 뽐내기 위해 거기 가서 사실 음악회는 안 듣고요. 서로 그냥 쟤 뭐 입고 왔어? 쟤 머리 뭐 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이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뭐 공연장에 뭘 입고 가냐라고 하면 사실은 쓰레빠만 안 신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청바지라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입던 거였는데 지금은 청바지가 패션 아이템으로서 하나 인정을 받고 포멀한 자리에서도 자켓과 잘 갖춰 입으면 청바지도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연장에 허용되지 않는 옷은 없어요. 누가 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당신 옷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앞전에 그런 오페라 가르니에 얘기를 했던 거는 그 공연장이라는 곳을 본인이 뭔가 패션을 즐기는 자리로 한번 활용을 하시라는. 맞아.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사실은 뭐 우리가 대부분 이제 평균적인 삶을 얘기를 한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막 너무 피곤하게 가서 하루 종일 막 경무에 시달리고 그냥 집에 오고 뭐 친구들 좀 만나고 뭐 이벤트라고 하면 뭐 생일 파티나 뭐 부모님 뭐 생일 잔치나 뭐 데이트나 이 정도가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성장을 한다든지 좀 차려입다든지 과하게 좀 하기가 좀 무한하고 오늘 뭐 있어?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연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문화였고 한국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공연장에 오실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거꾸로 다 오픈돼 있으니 슬리퍼 빼놓고는 한번 멋지게 본인의 패션을 좀 자랑을 뽐내고 내 옷장에 저 옷 한번 입어보려고 했던 그거를 공연장 갈 때 딱 그렇죠. 그리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옷을 봤는데 저거 참 이쁘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내가 저걸 사서 어딜 가지? 이런 얘기 여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공연장 오시면 돼요. 공연장 오시면 로비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되는 게 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라고. 공연장 요즘에는 사진 찍는 스팟존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다 그 연주자 포토월을 만들어 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날이에요. 음악도 보지만 정말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뭐 클래식은 조금 포멀하게 뭐 드레스업 하면 좋을 것 같고 팝 공연장 가실 때는 정말 뭐 그런 해외 왜 그런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막 멋지게 막 락커들처럼 약간 뭐 그래피티가 돼 있는 티셔츠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주렁주렁 뭐 달고 갈 수도 있고 재즈 공연 갈 때는 또 되게 조금 약간 뭐 글래머러스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패션을 즐기는 어떤 자리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전에 기사 썼던 것 중에 뭐 그걸 락페 줄여갖고 락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옷, 뭐 제페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옷차림에 대한 기사도 써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 2021년 지금 우리가 이제 봄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아직은 뭐 막 나가 보면 패딩도 걸려 있고 하지만 이제 봄 제품들이 조금씩 나와요. 보통 요쯤 되면 이제 뭐 트렌드 키워드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패션 뭐가 유행이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코로나랑 연관된 얘기인데
컬렉션 쇼들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랜선으로 하고 이러긴 했는데 다 보통 요즘에 이제 쇼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봄 쇼는 작년 가을에 겨울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쇼 사진을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올 봄의 트렌드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는 뭐 이 7가지 하면 쫙쫙쫙쫙 떨어졌고 웬만하면 7개에서 5개는 다 공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 영향으로 너무 패셔너블하게 입는 것도 좀 없어졌고 그리고 그냥 애매한 경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지 컴포트룩 이거 다 그래서 영어인데 자꾸 저지 입잖아요. 저지와 그 조거 팬츠와 근데 조거 팬츠는 정말 체형이 좀 좋아야 제발. 어울리거든요. 그 조거 팬츠가 뭐예요? 발목 우리 옛날에 언니 운동복 같은 건데 아. 고무줄. 아, 제가 좋아하는 옷이네요. 조거 네, 팬츠. 몸매가 좋으신 걸로. 네. 고무줄이든 그 뭐지 고무줄이 아니어도 이렇게 발목을 예, 이렇게 립 조직 같이 돼 있는 그런 건데 예전에 백수 상징할 때 주로 그거 입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트렌디해진 거죠. 그래서 그 패션에 대한 거는 요즘은 그래서 어디를 가도 딱 이게 유행이다. 여기에는 이걸 예, 입어야 됩니다가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깔끔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약간 내가 멋을 내고 싶고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저는 소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 똑같은 예전에 디자인이라도 어떤 거는 너무 잠옷 같아 보이고 어떤 거는 멋있어 보이고 그런 그것도 게 있더라고요. 있고 제가 예. 클래식 공연장에 갔을 때 저랑 같이 동행했던 제가 초청을 했던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배가 입고 왔던 옷이 바스락거리는 거예요. 그럼 소리 나요. 그럼 소리 나. 너무 듣기 그러네요. 싫고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았다 팔짱을 꼈다 이러면서 그럼 다 들리고요. 예. 신경 쓰이겠다. 패딩도 그래요. 예. 패딩도 쩍쩍 뭐 이렇게 약간 요즘 패딩들에 따라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뭐 오케스트라 공연 이게 피아노 공연일 때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케스트라는 정말 그나마 소리라도 어. 다양하니까 그런데 정말 뭐 바이올린 공연이다, 피아노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조용한 부분으로 네,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서 공연장 갈 때는 스타일도 좋지만 너무 소재. 뽀스럭거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앞뒤 옆 사람 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겠네요. 이건 네. 에티켓에 예. 가까운 거니까. 그리고 예. 공연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옷은 차라리 정말 뭐 맡기고 오거나 네. 들어와서는 그냥 왜냐하면 중간에 벗고 이러다가 음. 가방 떨어뜨리고 가방에 있는 물통 떨어지고 이런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과 관련돼서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런 정도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 유행이 요즘에 없잖아요. 다 맞아요. 원하는 대로 입으니까 봤을 때 저거는 왜냐하면 집 안에서 입는 것과 그래도 집 밖에 나오는 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해외 뭐 가면 또 뭐 국내에선 굳이 안 가던 분들도 뭔가 공연 하나 뭐 이렇게 예약해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가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관광객이구나. 저분은 여기 그 현지인이구나. 이거 왜 티 딱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장에 이렇다라는 그거는 없지만 딱 보면 그냥 분위기상 그게 그 구분이 되는 거. 그래서 공연장 가실 때는 이게 내가 공연장에 간다. 내가 이 공연장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번 이렇게 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스럽게 간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 관광 패키지 중에 미술관은 꼭 있잖아요. 네. 공연장은 저녁에 따로 가는 거고. 예. 근데 미술관은 단체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체로 여행객들이 지금은 조금 없어졌다고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한국 단체 관광객들의 기본이 등산복이었잖아요. 등산복 입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오롯에 장관이에요. 장관. 오롯에서 정말 장관. 오 하는데 오 했어요. 아니 장관.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유행이 요새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뭐가 어떤 애 맞는 옷이다라고 딱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등산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용도 복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 집에서도 있고 잠잘 때도 특히. 있고
뭐 어디 갈 때도 있고 등산할 때도 있고 골프장 가도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한식 종류 할 때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주인께서 등산복을 입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 식당 먹고 싶지가 선호도가 않아.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냥 아니 뭐 등산복이 오히려 그냥 일반 옷보다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 뭐 그런데도 등산복 입고 이거 하시는 분하고 그냥 일반 그냥 티셔츠 입는 분하고 있으면 그게 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게 있어요. 저는.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있을 때 좀 그래도 차려입고 뭐 놀이터 가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음악회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래요. 근데 여행길이라 어쩔 수 없이 등산복을 입고 갔다. 근데 그날 여행 그게 있다면 그렇게 정말 풀착장으로 북한산 가는 것 같은 옷을 꼭 하고 대형 박물관이나 오르세를 꼭 오셔야 될까. 그리고 막 저 여행 예, 가서 좋은 날 것 같아요 또. 아니 저 여행 가서 잡지를 이제 네. 가면 이제 좀 오래 있거나 그럼 잡지 한 권을 사서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잡지를 봤는데 잡지에 모델이 그 거리의 스트릿에서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한국 어머님들 등산복 입은 사이에서 모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뭔지 알아요.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장관. 외국 디자이너들 중에 뭐 한국 와서 그 어머니들의 뭐 일바지 우리 흔히 말하는 몸빼 몸빼. 뭐 그걸 패셔너블하게 풀고 예. 그거는 쇼예요. 예. 그래서 그게 쇼예요. 예, 그게 아니 디자이너들도 세계적으로 뭐 등산 뭐 옛날 뭐 그런 거 유행이라는데 네. 왜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실제에 입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배우거나 정말 사진을 찍기 위한 거나 이런 거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갖춰 입는 정도는 됐으면 네. 좋겠다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방 공연장에 중요해요. 등산복은 안 돼요. 가방 중요해요. 또 저도 사실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그 배낭을 들고 가서 그걸로 네. 만능을 다니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뭐 백을 하나 샀겠죠. 에코백 또 같은 걸. 아주 이제 뭐 학생이나 이런 네. 또 그럴 땐 맞아요. 또 그게 괜찮아요. 또 맞아요. 네. 예뻐요. 그리고 아. 누가 봐도 너 여행 왔다가 학생이구나. 공연 왔구나 네. 이쁘다 기특하다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그 상황을 벗어난 성인이 됐다면 네. 이제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일하다가 갈 때는 가방 큰 걸 들고 가긴 하는데 그것도 공연장에 그걸 들고 가면 또 굉장히 짐이에요. 그 놓기도. 그래서 맡기거나 그래서 보통 공연장에 갈 때는 일을 다 끝내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옷에 맞춰서 가방도 좀 가볍게 작은 걸 들고 가주시면 네. 거기에 막 정말 트렁크 같은 걸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저희가 너무 막 옷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더 대우받고 그 장소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날 저랑 동행했던 선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는 X표죠. 그리고 당연히 너무 좋은 공연이 있어도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급기야는 당연히 얘기를 했죠. 너무 소리가 거슬리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왜 모르는 사람한테 왜 비난을 예,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옷이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아닌 거는 있잖아요. 이제 지금 as of now 아닌 것들은 있잖아요. 저건 좀 아니다라는 거. 뭐 아까 뭐 등산복 얘기 뭐 한 번 제가 더 하자면 저는 제가 이상형 월드컵에서 그 삼시세끼 뭐 유해진 씨를 상당히 제가 높게 네. 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유해진 씨를 좋게 보면서도 한 가지 되게 안 그랬으면 하는 게 그분이 그렇게 꼭 등산복 입고 근데 오세요. 의상학과 출신이래요. 그분이요? 근데 의상학과 출신이래요. 일부러 등산복을 입고 오시는. 요새는 그래도 이제 좀 이제 그냥 티셔츠나 이런 걸로 입고 나오시는데 초반에 늘 등산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등산복의 정형 있죠. 왜 이 목에 이렇게 짚어 달려서 올라가는 보라색이 거. 어딘가 들어있는. 그리고 바지에는 뭔가 삼각형 이렇게 패턴이 꼭 들어가 있고 바지에 이렇게 뭔가 덧댄 듯한 그 색깔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셋이 이 등산복에는 약간의 좀 알레르기가 있네요. 네.
그게 예 등산복이 그리고 맞는 키가 안 됐으면 등산복 좋겠어요. 입고 나타나면 또 절대 안 되는 곳이 예식장이잖아요. 예식장에 예식장은 설마 없잖아요. 그냥 그럴 경우는 가셨다가 깜빡 잊고 가셨다가 축의금만 내고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연장 얘기에서 이제 예식장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식장이 제일 사람들이 예식장에 갈 때는 한번 생각은 하는 것 같아. 예식장은 우리 등산복 평소에 입으시던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예식장 갈 때는 그래도 뭔가 양복 차려입고 제일 좀 그러지 좋은 옷 않아요? 꺼내 입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기억을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이상하게 예식장 갈 때는 옷장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항상 꺼내서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잔치 문화가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 이제 동생들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식장에 갈 때는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해라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그 들었던 걸로는 뭐 신부보다 더 예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부가 민폐 뭐 하객 뭐 이런 거. 신부가 뭐 이렇게 웨딩 드레스가 하얘니까 이제 저 어릴 때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하얀 옷을 입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뭐 맞아요. 하얀 옷 입으면 안 그런 돼요. 거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흰색 뭐 그런 거 옷 있어요? 입으면 안 돼요. 흰색 옷을 입으면 이렇게 뭔가 웨딩 드레스랑 예의가 아니에요. 겹쳐서 그런 건가? 네, 뭐. 웨딩 사진 드레스. 찍거나 이럴 네. 때 보면 이제 신부가 그날은 주인공이어서. 신부의 전용 드레스 코드 색깔로 그냥 남겨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페스티벌에 맞는 옷 뭐 네, 이런 네. 것도 다 기사로 있듯이 맞아. 검색해 보시면 하객 하객 패션, 하객 하객 룩 룩. 그게 단정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요즘에는 사실 그 어떤 경계가 없어요. 뭐 단지 그냥 그런 흰색 뭐 그거 피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요란하지만 않게 오히려 입어주는 거지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에 대한 거는 특히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이왕이면 하얀 구두 같은 거 안 신고 뭐 그냥 흰색은 피해줘라 말고는 흰색은 피해줘라. 네, 그거 말고는 결혼식에서는 뭐 크게 따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요즘에? 없어요. 갈 때 어떻게 입으세요 그러면? 저도 그래도 결혼식 때는 좀 제가 좀 그 보이시하게 그냥 뭐 수트 같은 거 잘 입잖아요. 근데 결혼식 갈 때는 그래도 약간 좀 로맨틱을 어딘가 넣으려고 애써요. 뭐 예를 들어 귀걸이를 좀 이어드럼처럼 한다든지 제가 뭐 생전 안 입는 치마를 입어본다든지 약간 예의를 그러니까 애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춰. 결혼식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뭐 굳이 안 찍지 않는 한 찍어줘야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남았을 때 나중에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예의를 갖춰주는 옷. 그렇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차이인 잘 것 차려 같아요. 입어서 그녀나 그의 결혼식을 빛내주는 게 하객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정말 하니까. 하객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오면 그렇죠. 쟤는 평소에 그렇죠. 왜냐면 제 그 친한 후배가 아주 거대한 주류 회사에 네. 다녔는데 얘가 늘 걱정했던 게 선배나 결혼식 때 화환이 오는데 다 술집과 다 이런 데서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 오시는 분들이 뭐 정말 다 그렇게 차리고 오실까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서로 그냥 그날은 좋게 예쁘게 이런 걸 지켜주자라는 차원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신랑 하객, 신부 하객이 이렇게 있으면 뭐랄까 그게 축하해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제 탐색전도 좀 벌어지고 뭐 예전에 저기에 다 또 있었죠. 괜찮은 짝이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랑 쪽에서 보면 신부 쪽이 저런 분위기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하객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게 되니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잘 차려입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저거는 좀 아닌데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뭐 어디 예식장에 갔더니, 저런. 우리 그래도 예식장 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예식장은 사실은 크게는 그런 거슬리는 걸 정말 뭐 아까 말한 등산복을 입고 오시는 그러니까 정말 뭐 네. 들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다들 잘 차려입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공연장이나 오히려 네. 뭐 좋은 레스토랑 그래도 그 좋은 레스토랑 얘기까지 한번 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저희가 드레스 코드 막 이런 거 얘기할 예, 때 그냥 잘 예쁘게 정리된 재킷을 꼭 입어라. 그러면 사실 30점짜리 그 캐주얼한 무드가 금방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의 그 남자 사람 친구인 양반이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 다니는데 평일에도 이제 캐주얼로 바뀌었대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새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러 가면 복장이 그러니까 뭐 IT 회사는 저는 원래 그러려니 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너 이렇게 입고 다녀? 그럼 요새 캐주얼로 굉장히 바뀌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만 해도 이제 뭐 저희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가니까 캐주얼에 대한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캐주얼에 대한 학습이 좀 덜 돼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걱정인 거예요. 본인도 걱정이지만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험한 꼴을 볼까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왜냐면 뭐 여름에 반바지까지도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있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드레스 코드가 이제 엄청 많이 내려왔잖아요. 캐주얼하게.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좀 지켜주면 되고 좋은 레스토랑에도 우리가 옷을 갖춰 입고 가자라는 게 어쩌면 공연장 수준이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엉망진창으로 입고 가면 너무 거슬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셰프들도 다 서빙하는 분들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급진 데를 간다. 그런 고급진 분위기, 뭐 우아한 분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여기 약간 움츠러드네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기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데 간다고 꼭 내가 그럼 여기에 뭐 맞춰서 뭐 신경 써야 차려입어야 돼,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거기에 쏙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좀 이게 좀 튀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쪽으로 튀네라는 걸 본인이 사실은 딱 알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들잖아요. 사람이 그럼.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게 여기서의 어떤 일반적인 분위기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거기에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생각나는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친구는 거의 뭐 나이가 뭐 다 들쑥날쑥해요. 그 친구 옷만 보면 전 정말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좋은 데를 가기가 제가 너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절대 나쁜 친구도 아니고 한데 그쪽으로 좀 고집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옷을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옷에 비싸고 싸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은 갑자기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거의 막 아내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땐 좀 친하지 않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리고 늘 언제나 그냥 정말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뭐 후드티도 사실 패셔너블 후드티가 있는가 하면서 아니야. 추리닝이랑 후드티는 50이 넘으면 안 돼. 집에서 그죠. 운동할 때만. 이 친구를 만날 땐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레스토랑을 가면 얘랑 가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쎄 이 친구랑 더 친해지면 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다고 해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서로 그냥 기본 이상은 하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이 사실은 뭐 미슐랭이나 이런 데 3스타나 이런 게 정식으로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토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레스토랑에서 손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의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걸 요구하면 손님들이 반발이 이들이 뭔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그냥 조금 특별한 날이어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5살, 6살 뭐 이럴 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레스토랑을 가기로 미리 예약을 해서 가서 우리 애가 흰 셔츠를 입었고요. 이게 거기가 이제 더운 나라였으니까 밑에는 이제 베이지색
그 바지 베이지색 치노 팬츠를 입혔고 저랑 애 아빠는 좀 그냥 갖춰 입었고 근데 애를 저희는 이제 귀여우니까 쪼리를 신겼어요. 그 예쁜 쪼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베이지색 쪼리를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혔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딱 가자마자 거기서 너무나 우리를 위아래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예약은 이미 되어 있는데 딱 보죠. 아, your son이 신발 때문에 원래 예약된 자리에서 안쪽으로 모시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랑 저희 애 아빠도 이제 외국에서 커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거에 기본 개념이 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애니까 그리고 이미 얘는 흰 셔츠에 치노 팬츠에 너무 귀엽게 단정하게. 너무 귀엽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아니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못 앉았어요. 근데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가 이미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레스토랑에선 너를 웰컴하지 않아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게 외국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적용이 안 되죠.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국민 아마 이거 민원청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람 차별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건 사람 차별이 아니고 어떤 에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에서 특별한 순간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약속이잖아요. 약속인 그러니까 거예요. 레스토랑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 저도 친구랑 한번 싸운 적이 있는 게 거기가 노쇼를 할 경우 그러니까 예약금을 내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케이 했어요. 얘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거기가 있어? 거기가 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우리가 안 가면 재료비랑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된 인원을 받고 얘기를 하는 신선한 건데 재료를 그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누리려고 가면 우리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고 그러니까 증명서로 그걸 리펀 받을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오시고 저도 전에 골프장에서 제 친구가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청바지는 물론 잘 입으면 패셔너블 아이템인데 아직도 안 된다고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 봐서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룰입니다 하면 그 룰은 서로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도 재킷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친구 어린 아이부터도 부모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줘야 그게 몸에 배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우리는 조금 편한 건 좋은데 지키자고 한 거는 좀 지켜주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른들은 다 그렇게 입는데 아기들 데리고 올 때 그냥 편하게 하시느냐고 그냥 안 예쁘게. 아니 저는 안 왜 예쁘게 이런 입니까? 경우 있잖아요. 예뻐야 됩니까? 뭐 엄마랑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집은 아기는 아주 이쁘게 입혔는데 엄마는 그냥 뭔가 좀 대충 했어. 이런 경우가 있고 엄마는 너무 차려입는데 아기가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밸런스를 맞춥시다. 네,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제 룰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게 뭐 골프장이 됐든 식당이 됐든 아니면 뭐 공연장이 됐든 내 기준으로 만약에 이거는 너무 과한데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아? 이건 뭐 너무 정말 이렇게 좀 지네 기준으로 너무 좀 그렇게 군해.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니까. 다만 그게 나한테 과하거나 내가 느끼기에 싫은 게 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뭐가 그들이 정한 규칙이 있으면 내가 그게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가고자 한다 그러면 내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내 거를 안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들의 규칙이니까 어쨌든 그 규칙은 그 규칙으로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골프장을 이제 가보면 어떤 골프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골프장 제 기준으로는 수준은 비슷한데 어디는 엄청 까다롭게 구는 데가 있고 어디는 조금 이렇게 좀 그게 좀 덜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저들의 룰이니까
뭐 거기 들어가려면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건 그들이 감수할 그렇죠.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뭐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그들의 기준으로서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어프로치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왜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농담 비슷하게 국민청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룰도 다양한 룰이 존재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뭔가 굉장히 요새 획일적으로 뭐 사람 차별, 갑질 또 뭐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냥 다 그냥 싸잡아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저는 요즘 그런 좀 세상이 무섭죠? 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뭔가 이렇게 그 대다수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그냥 묻혀서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조금 뭐 벗어나긴 했는데 뭐 여튼 뭐 그러면은 뭐 오늘 뭐 여기에 더 첨언해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레스토랑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한국 남자분들이 이게 또 하세요. 그 레스토랑에 여자친구나 부인이나 하여튼 이렇게 귀한 손님과 갔을 때 상석이 그 쿠션처럼 네네네네네. 소파 있는 쪽 네. 있고 그냥 의자가 있는 쪽이 있으면 1인 의자가 있고. 여성분은 안쪽에 그 소파처럼 푹신한 쪽에 음. 안쪽에 앉히고 본인이 바깥에 앉는 게 예의인데 좋은 팁이에요. 예, 그걸 잘 모르셔서 그냥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안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좌석에 여성을 앉히는 게 레스토랑에서는 맞는 거라는 걸 하나 팁으로 드리면서 이게 이제 이게 주변 분들이 볼 때 이제 저기 저 와이프를 뭐 여자친구를 뭐 그냥 대접을 안 하네 이렇게 여겨질 수도 그럴 수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네. 그러시니까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매너를 그렇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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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알아두면 그냥 알아두면 정보가 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가 이제 또 공연장도 근사하게 입고 가고 오랜만에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예식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 예식도 그 근래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예식이 좀 많았는데 이제 50명으로 제한되고 막 그랬는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근데 계제 저는 좀 이렇게 웨딩은 좀 소규모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위생에 대한 마스크를 진짜 써야 되는 데서도 안 썼던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이렇게 뭔가 경조사에 대한 것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이런 그런 자리로 뭐 되는 것들 그리고 이 개인의 거리에 대한 이런 게 좀 생기는 거는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덕에 뭐 옷 입기 우리 그 저번에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경우에 남동생들 옷 입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 다뤘으면 좋겠는지 뭐 한번 또 아이디어 주세요. 많이 있어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큐사감님하고 우리 박군하고 오늘 들으신 얘기 해서 뭐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에 남아요. 등산복은 등산할 때 입읍시다. 그리고 부시럭 소리 내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어디 시골 가서 장작을 팬다든지 이럴 때 뭐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체험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멋진 게스트가 되어보는 그날을 이제 또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뭐 외치는 거를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니까 제가 혼자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갑니다. 진짜 언니들. 박수를 쳐주세요.